72세 박점순. 그녀는 오늘도 보이스피싱범들을 직접 체포합니다. 지금 검증팀을 보내니 준비하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협박. 하지만 점수는 웃습니다. 등산 동호회 10명이 이미 집안에 대기 중이니까요. 노인네, 내가 6.25에도 살아남았어. 문이 열리는 순간 범인들은 등산 스틱과 굵은 끈에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그들은 굴비 엮듯 묶여 마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72세 할머니가 조직 범죄자들을 제압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습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전 10시 32분. 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억양이 어색했습니다. 점수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댁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이미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봤고 동네 반상회에서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집에 있는 현금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검증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점순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23-45번지 맞습니까? 점순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이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집까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검증팀이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금을 준비해 두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고비를 넘겼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 그녀를 감히 겁주려 한다니. 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놈들 제대로 걸렸구먼.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은빛 등산회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회원은 총 15명. 나이는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다양했습니다. 애들아, 좀 도와줘야겠다. 메시지를 보낸 지 3분도 안 돼서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님? 또 보이스피싱인가? 이번엔 뭐래요? 점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범인들이 직접 집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직접 잡읍시다.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갑니다. 전직 경찰관 이만수였습니다. 74세, 30년간 경찰로 근무했고 퇴직 후 등산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침착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점순 누님,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점수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저녁 7시 이후에 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위험하니 직접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점수는 적당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점순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최복래였습니다. 70세. 주부였지만 성격이 괄괄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등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누님, 제가 간식 좀 준비해 왔어요. 긴장하면 배고프잖아요. 고마워요, 복래 씨.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추격 작전의 핵심 인물, 무직 송우석과 비슷한 나이대인 28세 젊은 회원 정희찬이었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으로 휴직 중이었습니다. 등산의 최연소 멤버였습니다. 할머니, CCTV 설치 위치 확인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하나, 대문 앞에 하나 있습니다. 녹화는 자동으로 됩니다. 잘했어요. 세 번째는 이만수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플라스틱 수갑과 굵은 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찰 시절 쓰던 겁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 이거 든든하네요. 오후 4시가 되자 총 10명이 모였습니다. 점수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60대 후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종이에 간단한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점순의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나오고 현관문을 지나면 거실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아마 23명이 올 겁니다. 수거책이라고 하는 말단 조직원들이죠. 그들은 점순 누님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실 안에 숨어 있다가 범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제압합니다. 문을 닫고 출구를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습니다. 만수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복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명이고 그들은 기껏해야 3명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노인들은 겁먹고 돈만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점순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게 잘못이지. 오후 6시 30분. 모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방 베란다, 부엌 뒤편에 숨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등산 스틱, 굵은 끈, 플라스틱 수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CCTV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보여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6시 50분. 골목 입구에 그림자 3개가 나타났습니다. 왔습니다. 의찬이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점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점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28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송우석이었습니다. 뒤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점순 씨 맞으십니까? 우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수는 일부러 등을 구부렸습니다. 목소리도 가늘게 냈습니다. 겁먹은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증팀에서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석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명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왔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습니까? 네, 안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점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석과 공범들도 그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평범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빨리 가져오십시오. 네. 여기, 이 안에. 점순이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베란다 커튼이 걷히고 부엌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의 노인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각자 손에는 등산 스틱과 굵은 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은 의찬이 막아섰고 대문 쪽은 복례와 다른 회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라.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우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74세였지만 체격이 탄탄했고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우석 뒤의 두 공범은 이미 겁을 먹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닥쳐. 내가 누군지 다 안다. 점순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우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건의 수거를 다녔지만 이렇게 저항하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명의 노인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만수가 명령했습니다. 우석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옆으로 몸을 틀어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등산 스틱으로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우석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만수와 다른 회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꼼짝 마. 만수가 우석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플라스틱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우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내가 한 짓을 돌려주는 거다. 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공범은 이미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그럼 괜찮다는 거냐? 만수가 쏘아붙였습니다. 3명의 범인들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발도 끈으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찬이 휴대폰으로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잘했어요. 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만수가 우석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조직은 어디 있지?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하면 경찰한테 넘긴다. 어차피 너희는 끝이야. 말해. 위에 누가 있어?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지시만 받았어요. 전화로.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매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폰.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하게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말단은 위를 모르고 위는 말단을 쉽게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받은 지시는 뭐였어? 여기 와서 돈을 받아오라고. 얼마? 3천만 원. 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천?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냈지? 저는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 복래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빚? 그래서 노인들 겁주는 게 정당화되냐? 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석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후회는 감옥에 가서 해. 만수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범인 3명 확보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점순을 바라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님. 아니에요. 다들 덕분이지. 점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명의 동료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묶여있는 3명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점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고 범인들이 직접 집에 왔으며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압했다고. 경찰관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특공대급인데요? 특공대는 무슨, 그냥 우리 동네 지킨 것뿐이에요.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범인을 연행했습니다. 우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곤하시죠? 복래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의찬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CCTV 영상 저장해뒀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잘했어. 만수가 점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걱정했어요. 혹시 다치시면 어쩌나 싶어서. 나도 걱정했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점수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수 씨, 이게 끝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애들 말이에요. 분명 위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잖아요. 저 애들만 잡아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 범죄입니다. 총책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말단 수거책이 있죠. 오늘 잡은 건 말단입니다. 위는 아마 멀쩡할 겁니다. 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파악했으니까 조직에서도 조심할 겁니다. 조심? 그럼 다른 노인들한테 가겠네요. 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순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복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야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까요? 그것도 좋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점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직접요? 네. 우리가 오늘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복례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강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점수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히 범인을 잡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만들어야겠네요. 의찬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 깔끔하게. 오, 고마워요. 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점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다음 날 아침 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범인들을 제압하던 순간, 경찰에게 넘기던 순간, 그리고 만수와 나눴던 대화. 우리가 직접 알려야 한다. 점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신문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순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피해자였습니다. 다들 나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처럼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직 경찰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혼자였습니다. 겁에 질려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려야 해. 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네 공원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 몇 개와 운동기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점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전 9시 점수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점순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점순 할머니. 어제 그 사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소문이 났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보이스피싱범 3명 검거했다고. 민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점수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강사로 나서서요.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요?
네. 제가 어제 겪은 일을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사실 저희도 예방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찰이나 외부 강사를 섭외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또래분이 알려주시면 더 공감하실 테니까. 민지는 즉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민센터 강당에서 첫 교육을 열기로 했습니다. 점수는 집으로 돌아와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 씨, 교육 일정 잡혔어요. 오, 빨리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자료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의찬이가 파워포인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경찰 출신이니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점수는 안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의찬이 자료를 들고 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파워포인트 완성했어요. 어디 봅시다. 의찬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보이스피싱의 종류였습니다. 검찰 사칭, 금융기관 사칭, 자녀 납치 사칭 등이 사진과 함께 설명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에 알리세요.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같은 문구가 강조돼 있었습니다. 점수는 감탄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사례도 넣었어요. 어제 일을 간단히 정리해서요. 의찬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점순의 사진과 함께 72세 박점순 씨, 보이스피싱범 직접 검거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점순은 웃었습니다. 사진까지 넣었네? 네. 사람들이 더 신뢰할 거예요. 실제 사례니까요. 그래요. 좋아요. 점수는 자료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점수는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교육합니다. 다들 와서 응원해 주세요.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갑니다. 점순 누님 강해 놓칠 수 없죠. 저도 같이 나가서 도와드릴게요. 점수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점수는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점순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순 씨,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점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지 센터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입니다. 강사는 우리 동네의 영웅, 박점순 할머니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수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점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수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한 거죠. 범인들이 제 집까지 왔으니까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수는 그 남자를 흘끗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듣겠다고 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전화로 협박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집까지 찾아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름, 주소, 가족관계까지.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점수는 의찬이 만든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교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의심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만약에 돈을 이미 보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점수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정장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점순 씨, 질문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점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점순 씨는 범인들을 직접 제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폭력이라기보다는 제압한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압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적 체포는 불법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점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현행범이라도 일반인이 체포할 때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만 허용됩니다. 점순 씨는 10명에서 3명을 묶었죠. 과잉 대응입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점순에게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태준. 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검거된 송우석 씨의 변호인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송우석 씨는 현재 과도한 폭력에 의한 상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범죄자가 피해자를 고소한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실력 행사는 처벌 대상입니다. 김태준은 침착했습니다. 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범인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손발을 묶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감시했던 일. 그게 잘못이라고?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점순 씨, 조만간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강당을 나갔습니다. 강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무대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 센터장이 황급히 무대로 올라와 점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고소를 당한다고? 점순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김태준 변호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적 체포는 불법입니다. 과잉 대응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점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범인들을 잡은 것이 잘못입니까? 동네를 지킨 것이 잘못입니까? 새벽 4시 점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놓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젠장. 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9시 만수가 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점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만수 씨, 나 이제 어떡하죠? 만수는 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무료로 도와줍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님은 정당방위를 한 겁니다. 범인들이 집에 침입했고 누님은 자신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왜? 상대가 악용하는 겁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요.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점순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름은 박진은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꼼꼼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순 할머니. 저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순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지은은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부터 범인들을 제압한 과정까지. 할머니, CCTV 영상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영상이 있으면 과잉 대응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점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박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최소한의 실력만 사용해야 해요. 할머니는 10명에서 3명을 제압했죠. 상대는 이걸 과잉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하지만 저희도 논리가 있습니다. 범인들이 조직 범죄자라는 것, 할머니가 고령이라는 것, 그리고 범인들이 먼저 침입했다는 것.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박지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재판부였습니다. 점수는 박지은 변호사, 만수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김태준 변호사와 송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석은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놀랐습니다. 저런 상처가 있었나? 만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연기입니다. 일부러 과장한 거예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판사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과잉방위입니다. 피고 박점수는 72세의 고령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10명의 동료와 함께 저희 의뢰인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박지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집단 폭행이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라고 해도 과도한 실력 행사는 위법입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목 부상과 손목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사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죠. 박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원고 송우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입니다. 그는 피고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폭행은 별개입니다. 김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지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입니다. 피고는 72세 고령자입니다. 혼자서는 범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잉입니까? 재판장이 점순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진술하시겠습니까? 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제 몸을 지킨 겁니다. 계속하세요. 범인들이 제 집에 왔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법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범죄자한테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법적 논리가 아닙니다. 박지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피고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의 악용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지은은 USB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CCTV 영상입니다. 사건 당시의 모든 장면이 녹화돼 있습니다.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범인들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 점순이 겁먹은 척하는 장면, 동호회 회원들이 튀어나와 제압하는 장면, 우석이 넘어지고 손이 묶이고 경찰에 넘겨지는 전 과정이 선명했습니다. 김태준은 영상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이 영상에 대해 반론 있습니까?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이 대신 말했습니다. 영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명이 3명을 제압하는 건 명백히 과도합니다. 박지은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과도합니까? 재판장님, 피고는 72세입니다. 원고는 28세입니다. 체력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조직 범죄자입니다. 언제 흉기를 꺼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건 김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피고 측이 폭행을 가한 장면은 없습니다. 단지 제압하고 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다쳤습니다. 김태준이 항변했습니다. 박지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의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입니다. 그것도 넘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피고가 직접 가한 폭력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두 의사소견서를 비교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영상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당방위? 만수가 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고령자이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며 과잉이라 볼 수 없습니다. 김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점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수가 부축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누님. 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긴 거예요? 네, 이겼습니다. 박지은도 웃으며 점순을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우석이 점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점순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욕심이. 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조직한테 이용당한 거지. 할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는 안 돼. 넌 다른 사람들도 괴롭혔잖아.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반성해. 제대로.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우석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점수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만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제 후련해요. 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만수 씨, 나 이제 알았어요. 뭐요?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 옳은 사람 편이라는 거. 만수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점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교육 다시 해야겠어요. 물론이죠. 이번 일도 사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요.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도 알려줘야죠. 점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누님. 아니에요. 오늘은 등산 가야죠. 축하하는 의미로.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점수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마. 우리도 싸울 줄 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싸울 것이라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순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가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에는 등산 동호회 단톡방 알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교육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순 씨, 그 일 이후로 우리 동네 범죄가 줄었대요. 할머니 덕분에 다들 조심하게 됐어요. 점수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점수는 주민센터 강당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점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점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재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범인이 자신을 고소한 일, 법정에서 싸운 일, 그리고 이긴 일.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은 법을 악용합니다.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면 법은 우리 편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점순 씨, 고마워요.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무슨 용기요? 나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 청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점순은 그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저녁, 점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점수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점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아니야.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할 일도 있어. 점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등산 동호회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만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님, 오늘 교육 정말 좋았어요. 다들 감동했답니다. 복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순 누님은 우리 영웅이에요. 점수는 웃으며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무슨 영웅이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의찬이 답장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범죄자 잡고 재판 이기고 교육까지 하나요? 점수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다들 고마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어. 나는 아직 쓸모 있어. 다음 날 아침 점수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점순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이고, 반가워요. 저 주민센터에서 교육 들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는 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라면서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말씀 기억나서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점수는 놀랐습니다. 잘하셨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점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 이래서 하는구나. 점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돈을 받아서도 아니고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도 혼자가 아니야. 점수는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동네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점수는 행복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점수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등산 때 뭐 먹을까요?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삼겹살이요. 아니, 닭갈비. 그냥 김밥 싸가요. 점수는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가 있어서 그녀는 쓸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있어서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수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그날 밤 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점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점순 할머니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주변을 돌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한뜰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